여기가 머리가 이렇게 흰머리처럼 나오네. 저희는 지금 부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은 내일부터인데요. 저는 퇴근을 했고 굿 프라이데이 때는 가게들이 대부분 문을 닫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해산물 사러 빨리 저 피싱 마켓으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아이를 일단 픽업을 해가지고 그럼 이따 봐요. 피싱 마켓에서. School's out ahead. 오케이. 와, 이렇게 딱 나가니까 하늘이. 오케이. 랍스타 79분. 이렇게 줄을 서 있는다고? 이스터라서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 봐. 쌀문이 더 비싸다, 그지? 사도 많고, 말. 이렇게 하면 되지. 어우, 깜짝이야. 이거 봐봐. 이거 하는 거 배워야지. 심플리시한 플로어입니다. 끝. 선생님도 옷을 좀 입으셔야지. 오. 우리 드디어 앞치마가 3개가 생겼습니다. 빨리 속도를 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입혀주세요. 앞치마가 너무 쪄요. 문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화면, 와, 이거 얼었어. 머리가 어딨어? 이건가? 이거 어딘가? 거치요. 우와. 보이십니까? 우와. 와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다시. 샷. 엄청 크지 않습니까? 이게 3kg짜리 문어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 타이거 프로는 사왔습니다. 왜 포커스가 안 잡히네요? 네. 제법 유튜브 나와줬어. 포커스를 이제 잡을 수 있어. 그래서 저희가 이 타이거 프로는 300g, 500g 샀죠? 네, 500g 사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딸이 이걸 엄청 좋아해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걸 한번 까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 한국어 공부하는데 반에서 교실에서 수연이 착하다. 친구한테 한국말도 가르쳐줘. 친구들이 오늘 배운 한국말 뭐야? 잘 지냈어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너는 나는 여자 남자 여동생 남동생 헐 대박 애교 아 이거 좀 힘들어. 아니 라울은 진짜 멈출 줄 몰라. 그 친구는. 6살 차이지. 애였지. 뭐가 힘든데 한참 재밌을 때지. 당신은 하는 일이 많잖아. 아침에 일어나서 수연이 도시락 싸야지, 학교 데려다 줘야지, 와서 또 뭐 집안일 해야지, 일해야지, 일 끝나면 집안일 하지, 수연이 밥 줘야지, 또 나 또 누구 앞둬야지. 당신 터는 못 살아. 그럼 맨날 당신 불러. 어디야? 어디서 부른 거야? 어디 있는 거야? 엄마가 보이잖아 안녕하세요 엄마 이제 불좀 꺼줘 왔다 왜? 뭐 필요해? 베개 줘 밥 안 먹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아빠? 그런 거. 영상 찍고 있는데 좀 체면을 지키시죠? 편집해주세요. 지금 세탁기
돌리면서 이제 세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또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조금 다른 분위기에서 거실에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그 토킹을 오피스에서만 찍었었잖아요. 근데 좀 이제 영상 좀 분위기를 바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나와봤습니다. 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제가 또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그 공무원 관련해서 영상을 올린 게 한 3개월 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또 한번 추가적으로 공무원에 대해서 그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그 공무원의 가장 큰 장점은 워라밸 아닐까요? 그런데 뭐 호주는 사기업에 들어가도 워라밸은 굉장히 보장이 되어 있긴 한데 공무원은 조금 더 워라밸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일단 저희는 하루에 7.5시간만 일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그 정확한 시간만 채우면 그러면은 뭐 내가 오늘은 8시간 일하고 내일 7시간 일하고, 그래서 그 부서마다는 다른데 일단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 쌓을 수 있는 시간이 10시간 미만이에요. 저희 신랑 같은 경우에는 그 20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늘 하루를 쭉 쉬고 싶다 그러면은 미리 이제 디렉터한테 얘기해가지고 나 몇 월 며칠 날 내 거 이 플렉시를 써가지고 하루 쉬고 싶다 그러면 내가 애뉴얼 리브에서 가져다가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내가 그동안 모아놨던 그 시간으로 이제 하루를 휴가를 낼 수 있죠. 근데 뭐 20시간까지 모을 수 있으면 이틀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출퇴근하는 거에 있어서도 오고 싶을 때 오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갈 수가 있어요. 그 시간만 채우면은. 그런데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팅이 아침에 9시 반에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팅을 참석해야 되니까 9시 반에는 출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날 사정이 있어 뭐 그러면은 9시 반에 출근 안 해도 되는데 웬만하면은 9시 반 전에 출근하는 게 좋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병가, 뭐 연차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휴가가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휴가가 4주예요. 1년에 4주. 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일 정도 되고요. 그리고 휴가를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뭐 2달, 3달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그거를 다 어프로브를 해주고, 제가 전에 저희 도련님한테 호주 놀러 오시라고 2주 정도 놀러 오시라고 했더니 2주는 불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도련님께서도 그 회사에서 굉장히 오래 계셨고 그리고 뭐 직급도 높으시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그 일주일 이상 가는 거는 굉장히 좀 눈치가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뭐 2달이든 3달이든 가면 내가 가면 가는 거예요, 그냥. 왜 그렇게 오래 가냐 뭐 이런 걸 물어본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 분께서 이제 높은 직급에 계시면 좀 뭐 그 안에서 좀 조절을 하는 건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거의 99%는 아무런 그 제약이나 뭐 제한 같은 그런 게 없어요. 내가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그리고 일주일 동안 휴가 가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좀 몰아서 한꺼번에 뭐 유럽을 간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자기 고향, 여기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셔서 이제 자기 이제 나라로 이제 가족들 만나러 가신다거나,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해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멀티컬처다 보니까는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자기 엄마의 나라에 그 가족을 만나러 가야 된다 뭐 이런 일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뭐 4주 뭐 이렇게 결석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또 안정적이라는 거. 아무래도 공무원은 이제 철밥통이라는 말 있잖아요. 딸릴 일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뭔가 큰 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은 일을 못한다고 해서 잘리는 경우는 없죠.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또 단점도 있죠. 그러니까 단점은 뭐냐면 일을 아무리 못해도 잘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정말 못하는 사람들하고 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 잘하고 성실하신 분들은 조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죠. 왜냐면 똑같은 돈을 받고 일을 하는데 누구는 일을 많이 하고 누구는 일을 적게 하고 그러면 좀 불공평하다고 느껴지잖아요. 그거를 누구의 잘잘못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저도 이제 그 공무원 된 지 지금 거의 5년째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있었지만 그 전에도 이제 다른 디파트먼트에서 있었는데 한 5년 정도 겪어보니까 일을 못한다고 해서 뭐 욕을 하고 막 불만을 제기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는 분위기예요. 아니 네가 그냥 일을 적게 하고 쟤처럼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불평 불만이 많아. 내가 보기엔 쟤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네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약간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을 잘하면 마음의 병이 더 많이 쌓이고, 그리고 일을 더 열심히 하면 손해인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승진을 하고 싶다 하면은 그 승진이라는 게 사실 일을 열심히 하고 일을 잘하고 이래서 승진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는 일단 소셜 스킬이 좋아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그 승진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상사들하고 얼마나 이 커넥션이 좋고 얼마나 친하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승진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고 사회생활 못하는 친구들은 승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승진을 아주 고공행진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윗사람들한테도 잘하고 아랫사람들한테도 잘하는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좀 그 레퓨테이션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금쪽이랑 나이도 비슷하고 그리고 똑같이 그 졸업생 프로그램으로 들어왔거든요. 저희 회사에. 그런데 이 친구는 벌써 저기 하늘 위에 가 있고 우리 금쪽이는 계속 이제 땅에서 막 계속 하드워킹하는 그래서 금쪽이가 그 친구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저는 이 친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찬양을 할 정도의 친구였기 때문에 제가 승진한 이유는 다 있다 그랬죠. 근데 사실 보면 둘 다 똑똑해요. 똑똑하고 일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금쪽이가 더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일만 잘해서 승진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사회생활을 굉장히 잘해야 이제 승진도 하고 돈도 벌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점 중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사기업보다 임금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지금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지금 오른 상태거든요. 그 연봉이. 그리고 호봉대로도 많이 올랐고 예전에 비해서. 그리고 저희 신랑이 또 사기업을 다녀서 한번 물어봤는데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사기업이 사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진 못해요. 그리고 그레듀에이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기업보다 공무원이 더 많이 버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번에 들어보니까 와, 그 졸업생 프로그램에 있는 친구들 돈 진짜 적게 벌더라고요. 근데 모르죠. 회사마다 다 다르는 거니까. 근데 대기업이라고 많이 주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 많이 줄 것 같죠? 많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신랑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을 몇 군데를 다녔는데 정말 얼마 안 줘요. 굉장히 짜요. 일반 회사보다 짠 편이고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굉장히 짠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네임밸류 때문에 이제 경험 이런 거 쌓으려고 그리고 이력서에 한자라도 적으려고 이제 들어가는 경우는 있는데 사실 돈 생각하면 대기업 들어가면 안 돼요. 이 호주에서는. 오히려 대기업보다 더 작은 회사가 훨씬 많이 주고요. 저희 신랑이 원래 작은 회사를 다니다가 그 다음에 대기업을 간 거거든요. 근데 연봉이 줄어서 갔어요. 어차피 이제 롤은 똑같은 건데 급수도 똑같은 건데 저희 신랑은 그래도 대기업 들어가서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대기업을 들어간 케이스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몇 년 동안 대기업에서 경험을 쌓고 나서 이제 사기업 다른데 조금 작은 회사 가려고 하니까 연봉이 진짜 5만 불, 5천만 원 더 준다고 하더라고요. 대기업이라고 많이 주는 거 아니고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적게 버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사람들 인식이 공무원들이 조금 적게 번다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5년 동안 공무원 하면서 가장 큰 거는 워라밸이죠. 워라밸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은 직업입니다. 회사 생활하면 어딜 가든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근데 유독 여기가 제 인생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직업군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사람들이 기계 같아요. 그냥 기계.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기계는 아니야.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기계들인데 그냥 굉장히 기계 같아요. 그래서 좀 회사 분위기가 굉장히 딱딱하다. 그러니까 회사 가면 재미없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저는 계속 집에서 이제 재택근무를 하려고 하는 거죠. 회사 가봤자 그냥 진짜 고스트 타운 같아요. 그냥 귀신의 집. 그래서 되게 재미없어요. 회사 생활이 굉장히 재미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회사 다녔을 때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때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공무원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고 그런데 호주는 사실 공무원은 크게 인기가 있는 직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대학교 졸업하면 다들 사기업 들어가려고 하지 공무원은 거의 마지막 코스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내가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친구들은 이제 공무원 지원해서 오긴 하는데 이제 뭔가 일이 하나씩 터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라든가 아니면 코비드라든가 지금같이 5.18동 이런 게 생기면은 아무래도 공무원 직종이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 해에는 굉장히 경쟁률이 세요. 이제 사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이 잘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잘릴 일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근데 항상 뭔가 그런 사고가 있으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또 인기 직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 호주에 있는 아시아인들 사이에서는 공무원이 좀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면 그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아시아 쪽 나라들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그 나라에서 인기가 많은 직종이더라고요. 되기도 힘들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도 못 나가요. 왜 못 나가냐고. 다른 데 가도 이만큼 이거보다 더 많이 돈 주는 데도 많고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여기서 버티려고 하냐고 그러면 그래도 공무원이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좀 황당한 얘기인데 제가 옛날에 그 캐주얼로 일할 때 그 어떤 한국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물어봤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공무원이신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거 왜 물어봤냐면 그러니까 저는 캐주얼로 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공무원일 리가 없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하는 한국분들 다 공무원이에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투 있죠. 그 말투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를 좀 아래로 보는.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 일을 하게 됐었는데 그 몇몇 분들께서 굉장히 그 캐주얼로 일하는 애들을 아래로 보더라고요. 자기들이 공무원이라고. 근데 그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우리가 그들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벌었거든요. 그리고 뭐 꼴릴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공무원이라는 그거 하나? 뭐 호주에서 공무원 뭔데? 그때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그럼 뭐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한테 그렇게 말하신 분께서 진짜 그 공무원 중에서도 맨 아래에 있는 직급이었어요. 근데 그 직급 자체가 일반 공무원에는 없는 직급이에요. 근데 그 팀에서만 있는 직급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 명예, 나 공무원이야.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뭐 그렇게 저랑 맞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나이가 벌써 이제 43살을 달려가고 있고 제가 또 뭐 어딜 가겠습니까? 또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계속 공무원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를 안 했네요. 공무원 가장 큰 장점 그 연금이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른 회사는 원래는 이제 10%씩 줬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뭐 12%씩 회사에서 연금을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15%가 넘습니다. 연금이. 그러니까 회사에서 내주는 연금. 그러니까 호주는 연금을 회사에서 내주거든요. 한국은 제가 그 4대 보험 들었을 때 그 국민연금이 제 연봉에서 빠져나갔었거든요. 그 기억이 맞다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연봉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회사에서 내 연봉의 15%를 이제 연금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연금이 높다라는 거, 15% 이상이라는 거. 어쨌든 제가 오늘은 공무원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뭐 다른 얘기를 또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쉬는 시간이 끝났고요. 이제 일을 하러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우리 또 만나요. 잘 먹고 있어? 오늘 몇 시에 잘 거야? 그래, 이제 방학이니까 오늘은 늦게까지 놀아, 알았지? 그럼 엄마도 문어를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Enjoy! 문어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저희 신랑이 라떼 아트를 했어요. 와. 제가 있어요. 와, 혼자서 열심히 연습하더니 이제 카페 알바를 보내야겠습니다. 와, 당신 되게 지적으로 나와? 아니 더 못생기게 나오는데? 오랜만에 신랑하고 테라스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하기 전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퇴근하고 밥 먹고 한 7시 정도 되면 항상 신랑하고 커피 타임을 가졌거든요. 그러면 짧게는 2시간, 길게는 막 3시간, 4시간씩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잠이 들었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거의 못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신랑한테 좀 너무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커피 타임이 없어지고 난 다음부터 좀 약간 부부 사이에 점점 멀어지고 저는 거실에서 혼자서 편집을 하고 저희 신랑은 또 이제 본인의 방에서 계속 이제 넷플릭스 보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 유튜브도 유튜브지만 이 부부 관계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커피 타임을 한번 가져볼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추워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그 패딩을 입었습니다. 그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 입고 있다는 그 패딩입니다. 이 패딩.
아 그리고 제가 다음 영상에는 그 악플 관련해서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개 받은 악플이 있는데 그걸 다 스크린샷을 해놨습니다. 많진 않아요. 많진 않은데 근데 그것도 있더라고. 댓글이 달렸다고 해서 들어가 보면 댓글이 없다고 나오더라고. 맞아. 그게 이제 뭐 거의 유튜브에서 유튜브 필터링. 자체적으로. 근데 진짜 그런 기능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특정 단어나 이런 거 사용하면 그냥 유튜브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건져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3번, 그치? 3번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그 악플 보면요 보자마자 바로 지워요. 그런데 그게 제가 어떻게 스크린 캡처를 했냐면 그 기록에는 남아있더라고요. 댓글 창에서는 지워졌는데 또 그 유튜브 스튜디오 뭐 그런 데 들어가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캡처를 해봤습니다. 근데 더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1개월치밖에 기록이 안 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 개 있는데 뭐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뭐 당연한 숙명이다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래, 맞아. 유쾌하지만은 않은 어떤 그런 댓글들이 몇 개 있었지. 네, 그 숙명을 이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근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되게 기분 나빴었잖아. 처음에는. 근데 몇 번 받아보니까 이제 완성이 되어가고 있어.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난 딱 지워버리면 그 자리에서 딱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오랜만에 몇 개 봤는데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다기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구나. 궁금하진 않은데 있나 보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음 영상에서는 한번 그 악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저는 일단 이 아까 말씀드린 커피를 좀 마시고 그리고 또 하루를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주무시고요. 그럼 안녕. 콜라 먹을 사람. 수현 이렇게 붙이고 있고. 콜라 먹을 사람. 저요. 저요? 너 안 들었어. 룰이 계속 바뀌어? 디펜 존이야. 이거를 한국에서는 눈치 게임이라고 해. 눈치 게임. 안녕하세요.